인수위에 이제 두 개의 이 TF가 있는데 하나는 코로나 비상 TF이고 네. 또 특위가 또 하나가 있습니다. 대통령 직속의 네. 국민통합특위. 그것도 네. 뭐 인수위에서 사실상 하는 거고 국민통합 방안이 워낙 또 국민통합이라는 게 중요한 네. 화두가 되고 있고 또 윤 당선자도 협치와 통합을 지금 두 개의 큰 아젠다로 예. 내걸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중에 또 한 TF가 청와대 개혁 TF입니다. 예, 예. 네, 청와대 개혁 TF. 이 청와대 개혁 TF에서 광화문 청사, 대통령실 이 문제를 지금 다루는 겁니다. 그래서 윤석열 당선자의 제1호 공약으로 할 수 있는 것이 광화문으로 말하자면 대통령실을 옮기겠다. 예. 그리고 제왕적 대통령제를 해체하고 청와대라는 말 자체도 이제 쓸 필요도 없고 쓸 이유도 없다. 예. 그 방안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핵심은 이제 하나는 이 현재의 청와대, 아방궁, 궁궐 같은 청와대를 이 광화문 지금 청사로 지금 옮기는 정부종합청사. 거고 예, 종합청사로 옮기는 것 하나의 문제가 있고 또 하나 청와대 시스템을 지금 전면적으로 개혁하겠다고 그랬지 예. 않습니까? 청와대 시스템을. 비서실부터 완전히 예. 뭐. 그래서 1차적으로는 이 광화문 청사로 대통령실을 옮기는 그럼 이제 청와대는 아예 말 자체가 뭐 우리가 어떤 권력기관에서 청와대라는 걸 쓸 필요가 없죠. 네. 우리 시민 어떤 공원으로 이렇게 개방을 한다면 아 이게 청와대다 뭐 네. 그런 정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그 문제를 놓고도 설왕설래는 하고 있습니다만은 아마 윤석열 당선자의 의지가 워낙 강한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뭐 사실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기도 전에 같은 거의 뭐 유사한 공약을 냈었죠. 똑같은 공약이에요. 예, 그런데 이제 경호 문제, 예. 여러 가지 이제 그 자택 공간이라 그래야 되나요? 대통령 공간에서 이제 공간이라 그럼 공간이 되잖아요. 이제 청와대가 없어지면. 예, 저는 이제 관저라고 그랬죠. 예, 관저에서 정부 종합청사까지 출퇴근할 때 이 교통 통제라든가 이런 문제가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를 고려해서 결국은 그 공약은 뭐 실체는 못했죠. 근데 이 윤석열 당선자는 사실은 있죠. 이게 뭐 갑자기 나온 게 아니고 선거운동 시절부터 계속적으로 이런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그 윤석열 당선인이 이걸 심도 있게 검토할 걸 지시했다고 그래요. 그때부터. 그러니까 선거 캠페인 시절부터. 그래가지고 이게 이번에는 공약이 빌공짜 공약으로 그칠 것 같지는 않아요. 예. 그러면서 지금 이 정부종합청사에 지금 국무총리실이 있거든요. 예, 구청에 있어요. 예, 그걸 대통령 집무실로 바꾸고, 예. 그 다음에 한 3, 4개층을 예. 여러 가지 그 청와대 비서실하고, 청와대란다. 대통령 비서실하고 또 안보실. 예, 그걸로 바꾸고, 그 다음, 국무총리는 과천으로 가든지. 거기가 또 비어 있잖아요. 예, 비어 있고.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 국무총리는 어떤 의전 총리 아니겠습니까? 저 세종시가 집무실이 원 집무실이 거기 있습니다. 일주일에 3일은 여기 있고, 예. 그다음 나머지는 또 세종시에 가 있어서 대통령이 그렇게 하는 게 그리고 이때까지 우리 박정희 대통령 때 아마 청와대가 처음 생긴 거 아닙니까? 그때부터 문재인 대통령 때까지 청와대가 사실 대통령이 어디 근무하는지 마인드가 어떤 국민과 소통하겠다는 마인드를 가지면 좋은데 아까 아방궁이라고 그러셨는데 그냥 뭐라 그럽니까? 중궁궐 속에 있으면 이게 소통이라는 게 되지가 않아요. 나중에 시스템도 이야기하겠지만 예, 비서실이 딱 둘러싸고 완전히 뭐 외보고 절연돼 가지고 그러니까 해서는 대통령 그러니까 국민의 소리는 안 들어가고 오로지 비서실에서 걸러진 이렇게 대통령 입맛에 맞게 이렇게 필터링된 그 국민의 소리만 거기 들어가거든요. 그 대통령만 되면 이게 왜 우리가 자꾸 독단적으로 되고 소통 부재 불통 대통령이 되느냐는 이야기 많이 했는데 결국 청와대라는 옛날 궁궐하고 똑같아요. 보면 생긴 게. 집도 작은 궁궐이에요. 그러니까 기와집은 말만 왕이 아니니까 청와대라고 썼지 사실은 궁중이에요. 거기가
뭐 사실 뭐 프랑스도 그렇고 좀 대통령궁이라고 그래요. 다 외국에. 궁이라고는 그렇습니다. 예. 근데 거기는 이제 소통이라는 게 워낙 그 예. 일상화된 나라니까 궁에 있어도 충분히 가능한데 우리는 대통령이 되면 일종의 왕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자기를. 더군다나 이 문재인 정권 들어와서는 입법, 사법 모든 분야 하다못해 선거까지 다 장악해갖고 그 이외에 있는 제왕의 왕. 그러니까 근데 지금 이제 그 이 정부 종합청사를 온다. 물론 그 약간의 이제 어려움, 아까 경호상 어려움 그다음에 있지만은 대통령이 이 계속 그 같은 건물 그 정부 종합청사 저도 옛날에 한번 근무를 했었는데 한 몇 개월간 몇 층인지도 기억이 안 나. 하도 오래돼가 안 나는데. 그 공무원들하고 수시로 접촉할 수 있잖아요. 뭐 접촉은 공식적인 비공식적인 접촉은 경호 문제 때문에 불가능하지만 그래도 대통령이 어떤 공무원들이 볼 때 바로 위층에 있다. 이거 하고 나하고 전혀 동떨어진 궁궐에 있다. 이거는 이 국민들이 생각할 때 대통령과의 거리, 공무원들이 생각할 때 대통령의 거리가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현격하게. 청와대 가보면은 청와대 집무실, 대통령 집무실하고 요 비서실은 전혀 다릅니다. 대통령 만나려면 차 타고 들어가야 해요. 그러니까요. 경호실 거쳐갖고 차 타고 들어갑니다. 예. 그래서 그 윤석열 당선인이 그렇게 말하는 건 아마 이번에 실현할 것 같아요. 같고 그다음 많은 분들이 말하는 경호 예산 그다음 뭐 또 한 50억 든답니다. 그걸 대통령 집무실로 바꾸는데. 코끼리 비스킷이죠. 근데 제가 주장하고 싶은 거는 있죠. 청와대에 있으면서 어떤 폐쇄된 공간 있으면서 이 독단적인 어떤 정책을 내놔가지고 국민이나 국가에 해악을 끼치는 그런 경제적인 비용, 우리가 기회비용이라 그러나요? 그런 비용에 비하면은 어떤 소통과 어떤 국민과 가까운 자리에 근무하면서 지금 윤석열 당선인이 국민과 국익에 맞는 정책을 한다고 그랬는데요. 그런 걸 하면서 드는 비용이 있잖아요. 비교하면 이게 비교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대통령은 제일 우선인 게 국민과 소통하는 대통령이 돼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청와대라는 구중궁궐에서 빨리 벗어나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저는 이게 꼭 필요하다고 시스템이 있잖아요. 지금 민정수석부터 수석을 없애겠다고 그러십니다. 수석을. 그 1월 27일 날 윤석열 정부 국정운영 계획에 그때 이미 이 얘기를 했었습니다. 수석을 없애버리고 그것을 위원회식으로 예. 지금 운영을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게 이제 우리로서는 아직까지 우리 대통령제에서는 처음 시도를 하기 때문에 거죠. 이걸 어떻게 그 시스템을 구축할 건지 이게 이제 준비의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맞습니다. 이때까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누구 말대로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가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 대통령 수석이 문제가 뭐였냐 하면은 사실 각 부처 장관이 다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특히 힘없는 장관들은 허수아비에 불과했어요. 모든 컨트롤은 청와대 수석들이 전부 다 하는 거예요. 대통령 바로 지근거리에 있으면서 대통령의 어떤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거 호가호위라 그러지까지는 아니지만은 그래서 이게 이중적인 그 복층 어떤 절차가 돼 있었어요. 중첩적인 절차가. 그러니까 수석이 몇 개 부처를 관장을 하기 때문에 그 부처 장관 위에 수석이 있는 그런 모양새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장관의 어떤 정책 결정권, 장관은 사실은 그 밑에 공무원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한 부처마다 그 사람들의 서포트를 받아가지고 어떤 정책 결정을 하려고 그래도 수석이 안 된다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어림없죠. 예, 수석은 근데 밑에 몇 명 있어요, 행정관하고 뭐 이런 사람들. 아니 수석 밑에 비서관, 그 밑에 행정관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비서관이 눈만 껌보기도 안 합니다. 아니, 우리 그때 그거 있잖아요. 행정관이 부르는데 그 비서관 밑에 행정관이 부르는데 육군 참모총장이 쫓아나왔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런 일 기억나네요, 보니까. 그렇게 청와대가 센 데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결국 아까 우리 정부 종합청사를 옮긴다고 그랬지만은 결국 그런 것도 이제 시스템 자체도 모든 게 청와대 중심이었어요. 청와대의 입김에 따라서 의중에 따라서 국정이 운영되는 그러니까 행정 관료들의 어떤 전문성이 완전히 무시되는 국정 운영이었거든요. 그리고 그 대통령제에서 있죠. 그 내각제에서는 장관을 미니스트라 그럽니다. 그 대통령제 미국 같으면 전부 세크레터리예요. 그렇죠. 세크레터리 뭡니까? 비서입니다. 대통령이 그게 맞고요. 그러니까 그 미국의 세크레터리 오브 디펜스 국방 비서. 우리는 이제 번역을
우리나라 체제하고 비슷하게 하려고 국방장관이라 그러는데요. 이 사람들 생각은 국방비서입니다. 장관이 한 사람이. 그렇기 때문에 아까 그 중첩적인 이게 중복되는 거예요. 그 비서실이 있고 그다음 그 각부 장관이 있다는 거는 그래 이런 이걸 이제 이 전문가 중심의 어떤 행정으로 돌리려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수석들 없애야 되고 특히나 민정수석 가지고 있죠. 이게 그 대통령의 미워하고 좋아하는 사람 구별을 해가지고 이 검찰과 경찰과 이런 좀 컨트롤 했거든요. 그렇죠. 이게 국정의 어떤 왜곡을 가져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윤석열 당선인이 이 수석을 없애겠다는 거 앞으로 이제 인수위에서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은 기본 방향은 옳다. 그러니까 장관 위주로 가라 이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생각하는 청와대 시스템이 미국식의 백악관 시스템이 아닌가 하는 생각은 저는 들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보면은 오버오피스 거기에 네. 대통령 집무실 있고 바로 그걸 옆에 중심으로 해서 참모들을 방이 쫙 있지 않습니까? 웨스트 윙이라 그러죠. 서쪽. 이쪽 웨스트 윙은 이제 전문가들, 네, 전문가들이. 위원이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이 쫙 네.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우리처럼 이제 수석 그런 개념이 없잖아요. 네, 없죠. 뭐 국정위원장, 없죠. 무슨 위원장 그런 사람들이 쫙 있단 네. 말이에요. 그래서 몇몇 수석이 이렇게 몇 개 부처를 장악해 가지고 부처 위에 수석이 있는 그런 시스템을 없애버리고 네. 청와대 기능 자체가 그렇죠. 이제 중요한 국정 과제라든가 또 미래의 어떤 비전을 설계하는 네. 그런 역할에 청와대는 하고 컨트롤 네. 더 역할을 하고 나머지 일들 실질적인 일들은 장관들이 하도록 부처에 맡기겠다. 예. 네. 그렇게 하는 게 맞죠. 그게 당연하게 맞는데 이때까지 대통령 우리나라 제왕적 대통령제였지 않습니까? 사실 솔직히 말해서 뭐 진보 정권 대통령 나오면 뭐 민주적 대통령 그래도 결국은 그 대통령 딱 취임하고 나면은 제왕이 돼버릴 수가 없는 게 그 수석들을 옆에 마치 그 임금이 옛날에 우리 조선시대 도성지 있고 승지들이 있지 않습니까? 똑같아요. 판서들이 있고 그거하고 똑같이 해가지고 승지들이 사실상 물론 그 왕의 어떤 그 방침에 따라 다르지만은 그 조선시대 제왕이 그러니까 왕이 있을 때하고 똑같은 형태로 이게 국정이 운영된 겁니다. 조선시대에도 승지가 판서보다 더 힘이 세다고 다 그렇게 알려져 있었지 않습니까? 그걸 가장 측근을 두고 가장 측근을 비서실에 두고 수석에 두는데 그 사람들이 힘쓰는 건 당연했다고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윤석열 당선인의 그 생각대로 한다면 이게 정상화되는 거예요. 저는 이번에 윤석열 당선인의 여러 가지가 있죠. 우리는 아까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이야기 하시고 마치 엄청나게 새로운 거라 시도하는데 사실 윤석열 당선인이 그 대국민 그 담화 이런 거 볼 때 정상화하고 헌법 정신을 존중하겠다고 그랬어요. 우리 헌법 정신은 대통령제였고 여기서 대통령이 어떤 국민의 책임지는 어떤 정치를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려면은 그리고 공무원은 국민의 공복이었어요. 그런데 이때까지 우리나라 공무원은 대통령의 부하였어요. 그걸 갖다가 이제 정상화 시켜서 공무원들도 대통령의 부하가 아닌 국민의 어떤 부하가 되라. 윤석열 대표는 나는 진짜 공복으로 돌아가는 이때까지는 대통령이 무슨 말하면 거기에 우리 그 유명한 이야기 있잖아요. 원전 사건의 누굽니까 장관. 백장관. 너 죽을래 했다는 거. 너 죽을래 장관 아니? 그게 어떤 민주적인 어떤 관념에서는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공무원이 어떤 자기 전문성에 각해서 이 원전 가동하겠다 그러는데 대통령이 지금 원전 폐쇄하라 그러는데 너 죽을래. 명이 내려왔는데 어디다 대고 그러냐는 소리 아닙니까? 그 윤석열이 뭐 한다고 항명한다고 그러고 그게 그래서 지금 그 윤석열 정부에 이건 앞으로 또 거기도 제왕적 대통령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지금까지 나온 걸로 봐서는 윤석열 본인이 검찰총장 할 때 어떤 제왕적 대통령의 폐해를 갖다가 몸으로 실감한 대통령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관해서 아마 달라지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 윤석열 지금 당선인은 제왕에서 보통의 대통령, 일상적인 대통령, 정상적인 대통령으로 내려오겠다는 거고 그게 이제 하드웨어라고 할 수 있는 청와대 아방궁에서 그냥 보통 공무원들이 집무하는 이 종합청사 대통령실로 내려오는 거고
청와대 시스템 자체도 지금까지 모든 것을 다 청와대가 만기 칠람하는 데서 벗어나서 정말 청와대는 자기 할 일만 청와대가 컨트롤 타워 역할만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대통령실이 그런 역할로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시스템 자체도 수석을 없애고 민관합동의 위원회 제도로.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게 있죠. 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딘간들 대통령의 의지가 중요하다 했지만은 이게 상징적인 의미가 큰 게 정부종합청사 온다는 게 있죠. 대통령은 1번 공무원이라는 겁니다. 1번. 공무원 중에 1번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청와대에 있다는 거는 나는 공무원들과 달라. 이 공무원들의 어떤 거기는 우리가 성층권이라 그러잖아요. 차원이 다르다 이거죠. 나는 그 대통령 공무원으로 돼 있겠지만 너희들 일반 공무원들하고는 차원이 다르다. 이런 게 청와대와 일반 공무원, 정부종합청사가 따로 떨어져 있고 대통령은 청와대 안에서만 업무를 보고 그것도 출근도 바로 옆에 걸어서 어디입니까? 그 대통령 집무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공무원들하고 접촉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제왕이기 때문에 나를 서포트하는 충신들 몇 명, 신하들 몇 명 두고 하는 거지. 내가 너희들하고 섞이는 거는 왜 군대 가보셨지만은 장군들하고 그냥 일반 사병하고는 완전히 차원이 다르잖아요. 차원이 다르게 하잖아요. 아니 청와대 당시 김기춘 비서실장이 그렇게 실세고 센 비서실장인데 한 달에 몇 번 못 봤다는 거 아닙니까 얼굴을? 아니 차원이 다른데요. 그 장군들이 사병 식당에서 안 먹고 자기만 먹고 그다음 여러 가지가 전부 다 완전 똥떨어니 그 신격화를 위한 거예요. 이게 어떤 그 사병들을 지휘하는 데는 있죠. 어떤 나는 너희들과 달라는 모습을 보여줘야지 이게 병사 지휘가 된다는 그런 고루한 관념에서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대통령들이 그동안 군사 정권 시절에 계속 그러다 보니까 이게 대통령이 돼도 이게 공무원들을 갖다 사병으로 보고 본인은 어떤 장군으로 보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윤석열 당선인의 입장은 있죠. 나도 같은 공무원이다. 그런 식으로 이제 공무원으로 내려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당선자 이런 생각들이 아주 옳은 생각인데 문제는 윤석열 당선자의 그러한 대통령관이랄까 대통령실의 역할 이런 것들이 이제 하드웨어만 고쳐지면 소용이 없다. 그렇죠. 예를 들면 이제 민관합동위원회가 다 따로 만들면은 거기 위원장이 사실상 참 수석 역할을 해버리면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대통령의 권한을 확실히 나눠주겠다. 총리한테 나눠주고 장관한테 나눠주겠다는 생각 자체를 윤석열 당선자가 해야 하고 그 밑에 있는 참모들도 거기에 따라줘야지. 참모들이 스크럼을 꽉 짜지 않습니까? 청와대 들어가면은 대통령이 변한다는 게 참모들이 스크럼 딱 짜고 대통령을 탁 보좌해버리면은 뭐 대통령이 정보라는 게 그 사람들이 갖다 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광화문에 내려온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맞습니다. 그런 걸 혁파하는 거. 그래서 청와대가 할 일을 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위원회 만들었는데 각 위원회가 뭐 경제위원회 무슨 위원회 만들어가지고 그 위원회 위원장이 수석 역할을 해버리면은 뭐 오히려 타버리죠. 거기에 민간까지 끼어갖고 중구난방 돼버리는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윤 당선자 인식이 확실히 서야 하고 인수위에서 그런 가닥을 추려줘야 합니다. 대통령의 할 일 진짜 딱딱 추려주고 그다음에 특히 총리실과 대통령실의 권한 분장이 딱 이렇게 나눠져야 합니다. 맞습니다. 지금 총리실도 이해찬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책임 총리한 이후로 이 총리실의 기능이 또 엄청나게 늘어나갔는데 그 다음에 다 별로 할 일이 없어요. 그렇죠. 근데 한번 늘어나니까 줄어들질 않은 것 같고 엄청납니다. 지금도 뭐 다 거기도 수석이라고 무슨 수석 그러니까요. 다 그러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총리실도 필요가 없으면은 기능을 확 축소해야 합니다. 맞습니다. 대통령만 30% 감축할 게 아니라 총리실도 필요 없으면 줄이고 더 일이 많으면 대통령실의 일을 가져오면은 총리실을 늘려서 총리한테 진짜 책임 총리를 하도록 해줘야죠. 맞습니다. 그렇지 않고 권한을 다 가지면은 몇 사람이
분주하기만 하고 더 힘만 들어요. 청와대에 있는 공무원들이. 아마 대통령실을 이번에 이렇게 축소한다고 그러면은 아마 총리실도 아니 대통령 자체가 총리가 쓰던 집무실로 내려오는데 총리실이 어떻게 지금 체제를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 사실 총리라는 거는 사실 좀 특별한 제도거든요. 대통령제에서 그렇죠. 없어도 되는 제도인데 사실상 없어도 되죠. 그 왜 있었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통령은 일반 공무원과는 전혀 별개의 존재이기 때문에 어떤 공무원 중에 최고 이걸 총리로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책임질 건 대통령이 책임져야 사과해야 되는데 총리 네가 하고 책임질 일이 있을 때 당신 대신 책임지고 옷 벗고 나가. 그러니까요. 그걸 시킨 건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뭐라 그랬냐 하면은 자기는 사과를 열심히 하겠다 그랬어요. 뭐 무조건 사과한다는 게 아니라 잘못된 거에서 사과하겠다. 참모대에 또 숨지 않겠다. 그 그러니까, 말이 좀 마음에 더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 그렇게 된다면 총리가 할 일이 거의 축소되고 사실은 우리나라 헌법 정신에 맞게 한다면 총리는 있죠. 진짜 없애도 되는 제도인데 헌법에 있으니까 없애지는 못할 거고 이걸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있죠. 권한을 적절히 조정해 가지고 총리가 할 일, 그다음 대통령이 할 일 이렇게 좀 조정할. 그러니까 대통령제에 있는 유럽의 국가들 보면은 대통령은 의전이고 외교, 나라를 대표한다고 실제는 총리가 다 하는 그런 내각제 국가들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도 사실은 총리에 대해서는 이제는 국회에서 추천을 해가지고 사실상 내정을 총리가 담당을 하고 대통령은 외교 안보라든가 또 국가 큰 비전 그런 것들을 그 대표적인 게 프랑스 아닙니까? 이원 집정부제. 그렇죠. 사실 대통령이 권한도 많지만 총리도 권한이 참 많거든요. 그렇게 해야 되고 그래서 이번 기회에 대통령과 총리의 권한 배분을 확실히 하고 이때까지 허수아비 그냥 의전 총리 그냥 이런 식으로 차라리 그럴 바에는 국가 예산 전략에서 없는 게 낫죠. 그렇죠. 몰라 그 있어요. 그거 필요 없어요. 장관 전부 다 실질적으로 대통령이 임명하지 총리가 제청권이 있다 하지만 거의 유명무실한 대통령 의중이 없으면 되는 게 아닌데 그것도 옛날 총리가 저한테 내 비서 하나도 내가 못 임명합니다. 그러고 하더라고. 전에 그러니까 이게 군사정권 시절에. 아니 얼마 전에도 있죠. 제가 어떤 공기업 아주 돈 많이 버는 공기업의 그 사장한테 물어보니까 감사 하나도 그게 자기가 하는 게 아니라 청와대에서 낙점을 해줘야 된다고 그래요. 감사는 말을 할 것도 없고 지금 일반 장관도 이 과장급 이상 인사권도 없습니다. 청와대에서 다 그 수석이라는 사람들 돼야 이게 인사가 되는 거예요. 국장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할 생각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이번에 안 하면 또 다음 대통령 바뀌면 또 어떤 생각을 가진 사람이 바뀔지 모르니까 한번 제도를 잘 정착해 놓으면 바꿀 게 힘들거든요. 정말 윤석열 당선자가 팔을 걷어붙이고 이 부분에 관해서는 아주 의지를 가지고 정상화합니다. 광화문으로 옮긴다는 그런 의지를 실천하는 거 보면은 약속을 지난번 선거 과정에서 그랬잖아요. 나는 취임 첫날부터 광화문 집무실로 출근하겠다고. 그게 실천이 되면서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 실질적인 권한이야. 이게 좀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그게 제2부속실. 그것도 폐지하겠다고 그랬으니 그리고 영부인이란 말 쓰지 말라. 그랬으니까 하여튼 두고 좀 봐야 되겠습니다. 또 김건희 여사죠, 이제는. 언론 인터뷰를 보니까 진짜 대통령 부인 로서 역할만 하겠다. 그리고 좀 소외된 쪽에 그런 쪽에 좀 돌보는 역할을 자기가 하겠다고 그렇게 몸을 낮추고. 김건희 여사는 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선거 과정에서 상처를 많이 입었기 때문에 이게 윤석열 대통령하고 어떤 대통령에 영향을 주는 듯한 발언을 한다거나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는 지금 당분간 아주 어려울 거고 그 영부인이라는 것도 왜 미국의 퍼스트 레이디라는 걸 갖다가 번역을 갖다가 영부인을 했는지 그걸 잘 모르겠어요. 그것도 역시 대통령하고 대통령 가족은 차원이 다르다. 이걸 나타내라고 그 번역을 갖다 영부인 이렇게 했는데 애들도 영식이니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랬죠. 박지만 보고 영식이라 그러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관해서 저는 이제 우리 대통령도 국민의 1번 대표지, 국민의 대표지, 우리 국민과 차원을 달리하는 저 천상에 사는 어떤 옥황상제 이런 사람이 아닌 걸 이번에 확실히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윤석열 당선인이 자기는 이제 진짜 이 민간합동위원회가 구성이 돼가지고 위원회별로 이렇게 활동을 하게 되면은 그냥 대통령 집무실이든 회의실이든 저녁에도 도시락 같이 먹으면서 그 전문가들, 최고 전문가들하고 토론하고 거기서 국정과제 또 추진할 과제들을 이렇게 만들어내고 여론 듣고 그렇게 하게 옛날에 지금 조선시대 경연이 바로 그런 거 아닙니까? 아침 저녁으로 경연이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아침 저녁 저녁까지 해버리고 예. 뭐 그래야 신하들이 죽으려고 그랬다는 힘들어가지고 예. 세종시대 같은데 아주 죽을 뻔했다. 세종이 아주 체력이 좋았다고 그래요. 예. 그렇게 사실은 해야 하거든요. 해야죠. 그래야 공무원들하고도 아주 소통이 잘 되고 예. 그래서 또 이 국민과 소통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면에서는 아주 예. 좋은 생각을 갖고 있는데 초심을 잃지 않아야 해요. 그게 중요하죠. 예, 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갖고 들어가는데 아 문재인의 취임사를 보세요. 그거 아주 보고 명분이요. 저도 저 감동했다고 감동해버렸다니까요. 그런데 그 후에 청와대 들어가면서 완전히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초심을 잃지를 않아야 하고 특히 이 참모들이 그러한 대통령의 뜻을 따라줘야지 자기들끼리 스크럼을 짜버렸지 않습니까? 이 운동권 이 예. 참모들이 청와대를 딱 장악해 갖고 대통령 그 위에 딱 얹혀놓고 자기들이 이렇게 움직이는 대로 꼭두가시 역할만 해버린 거예요. 속된 말 국정을 말아먹었죠. 그렇죠. 예, 뭐 속된 국정만 말입니다. 아니라 또 정치도 말아먹었죠. 다 그랬어요. 586 운동권들이. 그러니까 지금 고 교수님 말씀대로 대통령 딱 당선되면 이 희망에도 참 부풀어 있고 그다음 또 선거 과정에서 워낙 힘들지 않습니까? 대통령 선거할 때. 그래서 국민이 참 중요하구나 아는데 이게 대통령 되고 나서 또 주위에 인해 장막이 쳐지면은 또 대통령이 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고 교수님도 그걸 걱정하시고 그런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청와대에서 나오고 그다음 시스템을 소프트웨어까지 이 국민을 위하는 그걸로 이제 바뀐다면은 그 기간은 좀 많이 길어지지 않을까. 훨씬 길어진다고 봐요. 나중에 뭐 어떻게 제왕적 된다 하더라도 그다음 또 하나가 또 기자 간담회를 자주 하겠다고 또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문재인은 자기가 직접 나와서 기자들한테 문제가 생겼다는 예. 말씀을 하시고 그렇게 공약도 했고 강화문에 나와서 직접 국민들하고 뭐 큰 문제가 생기면은 토론회도 갖겠다고 했는데 기자회견을 7번인가 뿐이 안 했어요. 근데 저는 이번에 윤석열 당선인 네. 이렇게 선거 과정을 쭉 보니까 윤석열 당선인이 말하는 걸 참 좋아하더라고요. 예, 사람들하고 이야기하고. 예. 그래서 그 윤석열 당선인은 아마 기자들하고 이야기한 걸 즐길 사람 같아요. 본인이 달변이라고 생각하고. 근데 문재인 대통령은 사실은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이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트라우마가 있으니까 기자들하고 질문 받을 때 즉시 답을 못하는 그런 트라우마가 있으니까 기자회견을 회피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윤석열 당선인은 본인 스스로 이야기했듯이 정치에는 전혀 꿈도 꾸지 않았던 사람을 왜 국민이 불러냈는지를 5년 내 생각을 해야 합니다. 네. 그 첫 번째 또 청와대에 할 일은 특별감찰관을 빨리 임명을 해야 해요. 이 권력형 비리 부패하는 게 어디서 권력이 있는 데서 그렇죠. 부패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좋은 특별감찰관을 탁 임명을 해가지고 뭐 수석급뿐만 아니라 거기에 있는 모든 청와대 권력이라고 오히려 저 행정관들이 더 권력을 쓰는 겁니다. 현실적으로는. 옛날 내시들 아닙니까? 아전들이 예. 썼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정권에서는 이 특별감찰관을 싹 없애버렸잖아요. 그리고 놓고는 자기들끼리 다 말아먹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특별감찰관을 윤석열 당선인이 옛날에 검찰에 있을 때 같이 그런 성격의 사람을 뽑으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런 사람을 딱 특별감찰관으로 임명해 놓으면은 윤석열 당선인이 다른 건 몰라도 부정부패는 절대 아주 그 용서치 않겠다, 엄단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야 합니다. 희망을 가지겠습니다.